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불가리아는 이번 경기에서 아베르딘 소속의 디미타르 미토프가 골키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레프스키 소피아의 스베토슬라프 부초프 역시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어 최종 선택은 경기 당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비는 스페인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 위해 500 전술이 활용될 전망이며 니콜라이 민코프, 크리스티안 디미트로프, 알렉스 페트코프, 안톤 네자르코프, 파비안 미른베르거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알렉산다르 콜레프가 블라디미르 니콜로프를 제치고 원톱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주축 선수 몇 명의 이탈로 인해 전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가비, PSG의 파비안 루이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여름 영입생 예레미 피노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레버쿠젠의 알렉스 가르시아와 라요 바예카노의 호르에 데 프루토스가 대체 발탁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은 리그 개막 후 3경기에서 2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고 이를 국가대표 무대에서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의 페란 토레스는 미켈 오야르사발과 선발 경쟁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경기가 그의 A매치 50번째 출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불가리아는 2024-25 네이션스리그에서 승격에 실패한 뒤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 나섭니다. 당시 그들은 C조 3그룹에서 2위에 머무르며 아일랜드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렀지만 홈과 원정 모두 1대2로 패하며 승격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후 6월에 열린 친선 경기에서는 키프로스와 2대2 무승부, 그리스에게는 0대4로 대패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불가리아는 현재 월드컵 예선조에서 최하위 랭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본선 진출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스페인과는 2002년 이후 처음 맞대결을 펼치게 되며 역대 전적에서 최근 5경기 중 4패 1무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지난 네이션스리그에서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결승전에서 포르투갈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덜란드와의 8강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 프랑스와의 4강전에서는 5대4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승에서는 2차례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결국 승부차기에서 3대5로 패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번 불가리아 원정은 그 출발점이 될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각 포지션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력상 우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단지 스코어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하는 점일 뿐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최근 덴마크와의 평가전에서 수비수 에드가라스 우트쿠스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당 퇴장은 이번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트쿠스는 목요일 경기에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와 함께 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페도르 체르니흐는 A매치 100경기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 나선다면 그는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선수인 사울리우스 미콜리우나스와 출전수에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리투아니아 선수 대부분은 자국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활약 중이며 특히 21세의 미드필더 지비다스 지네이티스는 세리에 A의 토리노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편 몰타는 미드필더 매튜 기요미어가 네덜란드전에서 2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어 대 레오 감독이 중원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노츠 카운티의 조디 존스가 최전방에 나설 유력 후보이며 랭스의 테디 테우마와 위건 애슬레틱의 제임스 캐러건은 이번 소집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2024년 6월 라트비아를 꺾고 발티컵에서 우승한 이후로 15개월 가까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월드컵이나 유럽 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의 꿈도 당분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43위인 리투아니아는 소련 해체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총 18승만을 거두었으며 이번 지조 3경기 이후에도 통산 19번째 승리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드가라스 얀카우스카스 감독이 이끄는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의 첫 경기에서는 한 점 차로 패했고 2번째 경기에서는 핀란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전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몰타를 상대로 득점을 하지 못했고 최근 덴마크와의 평가전에서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6월 10일 열린 경기에서는 미카 비에레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카스퍼 돌베르그, 라스무스 크리스텐센, 안데르스 드라이어 등 덴마크 선수들이 리투아니아의 수비진을 무너뜨리며 5대0 대승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 리투아니아는 공식 대회 11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에 빠져 있으며 현재 조 4위로 네덜란드보다 4점 뒤진 상태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한 상황으로 보아 팬들 사이에서 낙관적인 전망은 찾기 어렵습니다. 몰타는 2025년 1월 14일부로 에밀리오 데 레오 감독이 지휘를 맡게 되었으며 월드컵 예선에서도 아직 득점과 승리가 모두 없는 상태로 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타는 최근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8실점을 하며 참패를 당했으며 이 경기에서는 도니엘 말렌과 멤피스 데파이가 각각 2골씩을 기록했고 샤비 시몬스, 버질 반 다이크, 미키 판 더벤, 노아 랑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몰타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의 패배는 아니지만 매우 굴욕적인 결과였습니다. 몰타는 과거 1980년대에 스페인에게 12대1로 패한 적이 있으며 지난 18경기 동안 몰타는 총 12골만을 넣었고 최근 4경기에서는 단 1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말 지브롤터와의 평가전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이후 첫 승을 기록한다면 잠시나마 리투아니아를 제치고 순위표에서 한 계단 올라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몰타는 2015년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한 적이 있으나 나머지 5경기에서는 모두 리투아니아가 패하지 않았고 최근 3경기에서는 단 1실점만 허용했습니다. 양 팀 모두 골 결정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지조 최하위권 맞대결은 극적인 경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목요일 경기에서 단 하나의 퀄리티 있는 순간이 나온다면 국제대회에서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해온 홈팀 리투아니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조지아 축구대표팀은 현재 황금 세대의 시작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한 크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공격수로 조지아의 공격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골키퍼로는 리버풀 소속의 조르지 마마르다슈빌리가 수문장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튀르키예 리그에서 활약했던 사바 로브자니제 역시 꾸준히 대표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카보베르데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조지아는 최근 유로 2024 본선에 첫 진출한 이후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국제 무대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아르메니아와의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차례 승리를 거두며 총합 9대1의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고 이로써 UEFA 네이션스리그 2026-27 시즌 리그 B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4경기 연속 공식 경기 무패 그리고 친선 경기 기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편 튀르키예는 유로 2024에서 8강에 오르며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후 헝가리를 상대로 네이션스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6대1이라는 큰 점수 차로 승리하며 리그 A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팀의 경기력과 조직력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스페인과 같은 강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에서 치른 친선 경기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갈라타사라이의 바리스 알페르 일마즈가 개인 사유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공격 전개에 있어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케렘 악티르크오글루가 팀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그는 네이션스리그에서 이미 5골을 기록하며 결정적인 활약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역대 전적을 보면 튀르키예는 조지아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경기와 2012년 경기에서도 모두 3대1로 승리한 바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조지아보다 전력이 앞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조지아의 홈구장인 디나모 아레나에서 열리며 조지아는 열성적인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자 할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최근 1년간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조지아가 홈에서 펼치는 이번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결과는 조지아의 근소한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크레이그 벨람이 웨일스 대표팀 감독은 이번 A매치 소집 명단에서 주장 아론 램지를 제외했습니다. 경기 감각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도 웨일스의 주전 선수 2명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골키퍼 데니 워드는 미럴과의 경기 도중 부상을 입고 교체되었으며 리즈 유나이티드의 이선 안파도 역시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이번 소집에는 카디프 시티의 딜런 롤러와 로난 크파키오 그리고 코번트리 시티의 카이 앤드류스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해리 윌슨과 소르바 토마스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선발로 예상됩니다. 윌슨은 벨람이 체제 이후 6골을 넣으며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고 토마스는 이전 카자흐스탄전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상대인 카자흐스탄은 막심 사모로도프와 바흐티아르 자이누트디노프라는 러시아 리그 소속의 공격수들이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자이누트디노프는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당 평균 0.33골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주장 아스하트 타기베르겐이 웨일스전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한 후 은퇴했으며 주전 골키퍼 알렉산더 자루츠키는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이에 따라 FC 아스타나의 무하메드잔 세이센이 홈구장에서 골문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일스는 크레이그 벨람이 감독 체제에서 출발이 좋습니다. 작년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일부 리그 승격을 확정지은 데 이어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 2위에 올라 있으며 조 선두인 북마케도니아와는 단 한 점 차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벨기에를 상대로 0대3으로 뒤지던 경기를 2대3까지 추격했으나 케빈 더 브라위너의 결승골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벨라미 감독의 9경기 무패 행진이 마감되었지만 팀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현재 FIFA 랭킹 114위로 웨일스보다 83계단 낮은 위치에 있으며 최근 16경기 중 13경기를 패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예선 홈경기에서 마지막 승리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웨일스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본선 진출권 혹은 최소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쉽지 않겠지만 웨일스가 한 골 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